저희 텔레비평이 선거날 2만 명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정말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별 행사 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보내게 돼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빨리 안정화되어서 뭔가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축하해 주세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신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2019년 2월에 파일럿 2회가 방송됐고 그리고 4월에 바로 정규 편성되어서 이제 벌써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럿하고 정규 편성 사이에 TVN에서 문제적 보스라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어요.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문제적 보스는 이제 8회 방영만 하고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정규 편성된 겁니다. 기획 의도는 보스, 리더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해보고 거기서 반성하고 개선을 기대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방송 1주년을 맞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프로그램 안에서 보스와 리더들의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박성광 씨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심영수 님께서 착하게는 생겼는데 인물은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인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하세요. 그게 컨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더니 장가는 갔어? 이분은 늘 대뜸 누구에게나 반말을 하십니다. 물론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거의 손잡벌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 해도 어쨌든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오든 뭐 처음 보든 많이 본 사람이든 반말을 하십니다. 박성광 씨가 다음 달에 갑니다 라고 하니까 심영수님께서 아직 사람은 아니고 이분은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 지난주에는 허경환 씨가 나왔습니다. 멀끔하니 잘생겼네 이러고는 일어나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허경환 씨가 일어났어요. 됐다 그럽니다. 이게 대본일까요? 심영수님의 그냥 마음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일어나 보라는 거는 저는 대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이 장아찌인 거죠. 외모 평가 비하 이런 거를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걱정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생각해낸 대사라고 해도 제작진이 문제죠. 그거는 걸러냈어야 합니다.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좀 고인물 같은 그 구시대적인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서 느껴서 깨달아서 자각을 해서 바꾸려고 애를 써야 바뀔 텐데 이분은 아예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못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재미를 주고 계시다고 혼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재미있나요? 이분 이러시는 게? 제작진은 다 재미있다는데 너만 왜 트집이야?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최대 과제가 뭔가요? 이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이잖아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20, 30대 젊은 층하고 노년층에게 물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20, 30대는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에 반면 노년층은 44점 몇 %일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열에 8, 9이 지금 이제 너무 이 갈등이 심하다라고 생각했고 노년층은 한 열에 4, 5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차가 크죠. 젊은 층들은 노년층을 기피합니다. 관심 자체도 없는 데다가 상종하기 어려운 고집불통들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배경에는 좀 방송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에 나오는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토크쇼라든지 예능 프로그램, 뭐 떼토크 같은 뭐 관찰 예능 이런 데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나오실 때 제작진이 당신들에게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과거사 폭로 전담인 그런 중장년층 이상의 연예인도 있고 또 전원주 씨처럼 그 젊은 층이 질색하는 시어머니 역할에 충실한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드라마 출연하시는 그 연기자들은 그 호봉제가 있다고 해요. 경력에 따라서 그 회사처럼 출연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가 높으신 연기자들은 출연료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드라마 안에 어르신 두 내외가 해로하는 장면을 보기 어렵잖아요. 할머니면 할머니,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죠. 할아버지 따로 이렇게 같이 사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거의 뭐 김수현 작가 작품에나 두 양주가 사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 이유가 두 분이 나오시면 분량은 별로 없는데 출연료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대신에 젊은 층 연기자를 더 쓰는 게 나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중장년층 이상의 어르신 연기자들은 점점 일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대사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 뭐 토크쇼 앉아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고 이런 거는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센 토크들을 주로 하시니까 젊은 층들은 보기가 불편하죠. 지금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나와서 심영수님이 하시는 그 언행을 보면서 젊은 층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혼해라, 애 낳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젊은이들이 이기적이어서 지 한 몸만 생각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는 뭐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행복하려고 안 낳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이 안 낳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심영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름을 모르세요. 그 전현무 씨 이름도 프로그램 시작하고 뭐 두세 달 가까이 되도록 몰랐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는 막 친했던 친구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러거든요. 지금 텔레비평에서도 이름 실수 진짜 제가 몇 차례 했잖아요. 근데 모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 앞에서 미안해하고 민망해야 하는데 이분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몰라. 너무 당당해요. 그게 이분의 컨셉일 수 있지만 어쨌든 보기 좋은 일은 아니죠. 이런 이제 세대 간의 소통에 어떻게 보면 죄를 뿌리는 인물을 선호하는 제작진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심영수님하고 이연봉님하고 이 두 분이 보스일 때는 그 후배 의뢰 입장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하는 업소가 나오고 있고 그 업소의 대표들이죠, 자녀들이. 그러면 뭔가 신랄한 그 보스 노릇, 리더 노릇이 있다고 해도 갑질을 한다고 해도 그게 자녀들이고 자녀가 하는 업소, 업장을 홍보하는 셈인 거예요.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김소연 S팀 대표가 나오고 있는데 4억의 벽면하고 주차장을 아트워크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5천만 원의 비용을 들였는데 임원들이 너무 무리다, 과비용이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많은 건물주들이 의뢰를 해서 4배, 5배 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한 그걸 보고 홍보가 이루어진 거죠, 방송 안에서. 그리고 지금 뉴욕지사 장면이 나온 게 거의 2달 동안 나왔거든요. 그 2달 안에 S팀의 모델이랑 모델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알뜰하게 방송 안에서 방송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패션 업계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S팀 대표는 이 안에서 뭘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치승 헬스클럽 관장도 마찬가지예요. 헬스클럽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헤이진이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 들어오려는 젊은이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수신료를 받아서 방송하는 KBS가 이렇게 그 업체 홍보를 해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걸까요? 예능이 누군가의 홍보의 장으로 잘못 활용된 예, 빅뱅의 전 멤버 승리입니다. MBC 나 혼자 산다하고 라디오스타 그리고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 승리를 대단한 사업가로 포장해서 방송을 했어요. 내년 예상 매출액이 얼마니 뭐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성장을 했느니 방송에서 막 떠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수치상으로. 그런데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방송을 했었죠. 근데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사장 임기는 당나귀 귀에도 최현석 셰프가 한동안 나왔습니다. 업소가 소개됐죠. 그것도 홍보였어요. 그런데 최현석 셰프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소리 소문 없이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 홍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제작진은 알고 있는 걸까요? 리더 역할을 잘 하나 못하나, 리더로 인해서 후배 또 사원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하는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어떤 출연자든지 간에 먹방을 찍습니다. 김소연 씨, 양치승 씨, 헤이진이, 박술려 씨, 또 심영수님까지 모두 다 먹방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특히 양치승 씨는 직원들을 데리고 무한리필 업소를 섭렵하고 있어요. 혹자들은 그 무한리필 업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를 줬다고 해도 이 업소들이 홍보가 되니까 그 뒤에 장사가 더 잘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무한리필 그 업소에서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음식을 쓸어 담아서 먹는 것이 신뢰되는 행동,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방송에서 알려줘야지 그걸 적극 장려하면 어떡해요? 뷔페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3접시 이상 가져오면 걸려, 막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직원이 저 사람 3접시 가져오나 4접시 가져오나 세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3접시 정도 먹는 것이 그게 도리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양치승 관장님 직원들처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떤 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잖아요. KBS는 왜 자꾸 제가 KBS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면, 수신료를 받아서 방송을 만들잖아요. 그럼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방송을 만들어야죠. 사람은 때에 따라서 갑이기도 하고 을이기도 합니다. 갑의 위치가 됐을 때 을의 입장을 배려하면 좋은데 역지사지로 사람이 참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는 갑일 때 어떤 사람이었나 좀 반성을 하면 좋은데, 그런 반성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이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이제는 뭐 살림남과 같은 설정에 의한 관찰 예능이라고 봐도 좋겠죠. 게다가 이게 틈만 나면 서로 물고 뜯는 분위기, 정말 이렇게 서로 트집 잡고 깐족거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인 건 확실해요. 저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내 고충을 뭐 과장돼서 누군가에게 어필하기보다는 그래도 남의 고충을 조금 걱정을 마음에 담고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거든요. 1주년을 맞았으니까 생일도 맞은 만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